제 이름은 강태준. 사람들은 제 몸을 두고 그리스 조각상 같은 완벽한 갑옷이라 부르죠. 하지만 그 단단한 갑옷 속에서 전 매일 밤소리 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언제나 같은 말로 절 밀어냈습니다. 미안해.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전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이기적인 괴물일 뿐이었죠. 제가 타고난 것이 아내에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니까요. 신이 내린 축복은 제게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전 제 몸을 경멸했습니다. 이 완벽한 육체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통제를 벗어난 괴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옥 같은 제 침실로 장모님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클럽 에덴의 여왕, 마담 로즈가 제 앞에 나타났죠. 금지된 탱고의 선율 위,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를 스치던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얇은 수트 천을 뚫고 제 가장 깊고 수치스러운 비밀을 정확하게 감지해낸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힘들겠나. 그 활화산 같은 에너지를 평생 억누르고만 살아야 하니. 아내에게는 괴물이었던 저는 장모님에게는 탐나는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파멸적인 탱고는 이제 막 앙코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여 주시면 더욱 다양한 사연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 대한민국 상위 1%의 몸을 만드는 스타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잡지에는 제 몸을 두고 그리스 조각상 같은 완벽한 갑옷이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제 몸은 수년간의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갑옷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갑옷 속에서 저는 매일 밤소리 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아내 서연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니, 관계라고 부를 수도 없는 텅 비어버린 우리 사이의 공허함이었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침실. 은은한 조명 아래 잠옷차림의 서연은 인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연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제 손길에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저를 돌아보지 못한 채 고개만 살짝 숙이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태준 씨,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언제나처럼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뻗었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제 손이 닿았던 아내의 어깨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침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그 안에서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결혼 초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저의 신체적 특징.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거라고 어리석게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아내에게 기쁨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침실은 제게 가장 영광스러운 공간이 아닌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절이 반복될수록 저는 제가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끔찍하고 이기적인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몸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몸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모든 근육을 제 마음대로 조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아이러니가 제 영혼을 매일 밤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관계를 장모님, 오해라는 알고 계셨을까요? 전직 배우 출신인 장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고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어느 주말 처가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저를 맞으셨어요. 우리 강서방,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네. 내가 몸에 좋은 거라도 좀 챙겨줘야 할 텐데.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제 옆에 앉은 서연에게로 향하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딸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실망감과 냉정함을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문제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시선이 저는 때때로 더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홀로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완벽한 갑옷은 이제 너무나도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어요. 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이것이 제가 만든, 제가 갇혀버린 완벽한 지옥이었으니까요. 제 장모님, 오해란의 하루는 값비싼 권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은 그녀에게서 모든 노동의 의무를 앗아갔죠. 그녀는 최고급 스파에서 몸을 관리하고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보석함 속에 갇혀 빛을 잃어가는 진주 같았어요. 한때 그녀는 주목받는 배우였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잠시 빛났지만 결혼과 함께 대중에게서 잊혀갔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젊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도시의 네온사인이 켜지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품이 있는 미망인 오해란의 가면을 벗고 마담 로즈라는 이름의 매혹적인 여인이 되었죠. 그녀의 비밀스러운 무대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사교 클럽 에덴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남자들의 노골적인 욕망과 선망을 확인하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늙고 잊혀가는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한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채 모든 남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의 비밀스러운 왈츠는 그녀에게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가장 짜릿한 스릴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저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VVIP 고객인 JS건설의 박 회장이 저를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러닝머신 위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 트레이너,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같이 좀 가줘야겠어. 회장님, 저는 트레이너일 뿐 그런 자리는 좀... 제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네처럼 듬직하고 그림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이건 내 명령이야. 알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가 말한 미팅 장소는 바로 강남의 심장부에 숨겨진 사교 클럽 에덴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온갖 추문과 비밀이 가득한 곳.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고객의 명령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기다리는 운명의 무대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클럽 에덴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나른한 재즈 음악과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돈과 권력의 냄새가 역겹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모든 것이 불편하고 경멸스러웠어요. 박 회장은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요, 나의 로즈. 오늘 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게 당신을 소개해야지. 그의 목소리에 클럽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한 여인이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모든 남자들의 눈빛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죠. 저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는 제 아내의 어머니, 제 장모님, 오해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매혹적인 여인은 클럽의 여왕 마담 로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 제 장모님 오해란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경악과 충격의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그 1초의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놀라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 그녀는 1초 만에 완벽하게 우아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되찾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박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강 트레이너, 인사하게. 이쪽은 내가 가장 아끼는 파트너 로즈야. 이 클럽 최고의 보석이지. 반갑습니다. 제 목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아니, 로즈는 제게 손을 내밀며 나긋하게 말했습니다. 로즈라고 해요. 박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분인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인 척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도 아슬아슬한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아, 두 사람 아주 잘 어울리는군. 그림이 좋아. 술에 거나하게 취한 박 회장은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최악의 말을 내뱉고 말았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열적인 탱고 한 곡 쳐야지. 어서 두 사람 플로어로 나가보라고. 회장님, 저는 춤은 좀. 어머, 회장님도 참. 저와 장모님은 동시에 거절의 말을 꺼냈지만 박 회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거의 저희를 등 떠밀다시피 댄스 플로어 중앙으로 밀어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 클럽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이윽고 정열적이면서도 슬픈 반도네온 소리가 클럽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탱고였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채 어쩔 수 없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의 맨살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우리는 어색하게 첫 스텝을 밟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녀를 리드해야 하는 것은 저였지만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이끌려 끌려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물처럼 유연했고 제 모든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다는 듯 저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고 정해진 안무에 따라 제 몸이 그녀의 몸에 깊숙이 밀착되는 순간 툭!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미소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를 스치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남자를 겪으며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얇은 수트 천을 뚫고 제가 평생을 숨겨온 비범한 신체적 비밀을 정확하게 감지해낸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놀라움,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 강렬한 호기심과 위험한 욕망이 뒤섞여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제 가장 깊고 가장 수치스러운 비밀을 하필이면 제 장모님에게 완벽하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음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탱고는 두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는 잔인하고도 침묵의 신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탱고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와 장모님, 오해란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도 은밀한 비밀이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괴물 같았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죠. 저는 그녀를 필사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가족 식사도 갑작스러운 고객 미팅을 핑계로 빠졌고 그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희미해지기만을 바랐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휴대전화에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이 떴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강서방. 자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얼굴 보기가 힘드네. 장모님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평온하고 우아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아, 네, 어머님. 요즘 좀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나. 서연이 혼자 두고. 내가 오늘 집에 가보니 우리 딸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 그녀는 딸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이었죠. 잠깐 우리 집으로 좀 건너오게. 자네랑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이에 대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거미의 소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요. 장모님의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모든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저를 오가매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강서방, 서연이 때문에 자네가 고생이 많아.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기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지만 참 어리석어. 저 아이는 자네의 진가를 몰라. 자네 같은 남자를 곁에 두고도 외롭게 만들다니. 그녀는 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편에 서서 제 딸인 서연을 탓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직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힘들겠나. 툭. 제 안의 마지막 방어선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활화산 같은 에너지를 평생 억누르고만 살아야 하니. 쯧쯧. 그녀는 제 비밀을, 제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이 끔찍한 비밀을 이해받는다는 느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 어깨는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라는 그런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지독히도 위험한 구원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얽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완벽한 사냥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오해란이 쳐놓은 거미줄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거미줄은 제 온몸을 더욱 단단히 오감일 뿐이었죠. 아내 서연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그녀는 제게서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저의 오랜 상처와 억눌려온 욕망, 그리고 제 비밀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장모님의 그 위험한 위로 앞에서 제 마지막 이성은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툼 끝에 아내는 제게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고 말았죠. 태준 씨,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여자로서 너무 비참해져.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발길이 이끄는 대로 비틀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저는 장모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장모님은 저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왔구나. 그녀는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그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브랜디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다 괜찮아.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도 다정해서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우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제 모든 상처와 수치심이 그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함께 끔찍할 정도의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제 곁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나른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나에게 오면 돼. 그녀는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 받아줄 테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장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희귀하고 위험한 트로피를 손에 넣은 수집가의 만족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잔인한 세장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파멸적인 탱고는 이제 막 앙코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